가즈아 2부 시작합니다. 그래도 의원님 모셔놓고 너무 유승민 의원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 본인 이야기를 좀 하셔요. 그래도 현실 정치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선거 치르셨잖아요. 지선 때 그지? 네네. 직접 치르셨으니까 사실 바른미래당으로 이래 하셨잖아요. 그때 좀 힘들었던 점 현실 정치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뭐 선거 치르면서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지선 때. 저는 아픈 과거를 아픈 과거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에이. 저는 아픈 과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2010년에 구의원 이제 공천을 받고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아까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장 생활도 밖에서 하고 하니까 동네에서 잘 이렇게 안 보이니까 애 셋은 다 반야을 해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이제 안심해서 반야을 해서 다 다니고 이제 하는데 그랬더라도 이제 저라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 이제 누구 엄마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천을 또 의원님이 해주셔가지고 하니까 주위에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다니면서 누구냐고 이름도 모르는 40대 아줌마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하면서 의원님한테 공천 잘못해줬다고 욕을 의원님이 엄청 얻어드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도 있었겠다. 그죠? 네, 그렇죠. 남들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그래. 근데 이제. 어디 뭐, 빽이 있나, 뭐, 돈 그렇게 썼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16년 동안, 그 당시에는 16년, 이제 지금 24년, 25년 살고, 그 당시에 16년 살았는데도 모르는데, 동장님이, 그 당시에 동장님이 병원을 가셨대요.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이재숙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름이 없나요? 이러시면서 원장쌤 병원에 가면 다 이름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밝혀졌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구 엄마 가면 이제 막창집에 그다음 세탁소, 슈퍼 다 하는데 저 이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욕을 엄청 얻어 드셨는데 근데 사실 좀 제 자랑 같긴 한데 6개월 정도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정치인은 이런 데 나가 자기 PR 잘해야 돼. 네네 정말 이제 제 자존심 스스로 이렇게 저는 성실해야 된다는 그런 또 생각도 있고요. 의원님이 또 그런 욕을 얻어 드시면서 저를 공천해줬는데 의원님에 대해서 또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의원님이 동네에 오셔가지고 경로당을 가셨어요. 같이 이제 오시면 제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가면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재숙이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면 그럼 이건 잘하지 하면 아이고 제가 처음에 이재숙이 공천해줘가지고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 인사하러 왔지만 이렇게 잘하는 물론 의원님이 이제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셨겠죠. 그래 물어봤겠죠. 못한다 하는데 그거 물어봤다가 욕 얻어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니까 제가 욕을 진짜 그랬는데 잘하고 있죠. 어려운 거 있으면은 항상 이제 이현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이재숙이 잘합니까? 이현한테 이야기하고 하면서 할머니들한테 우리 의원님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님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데 나오면 자기 자랑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의원님도 좀 그렇거든요. 본인 그걸 잘 이래 홍보를 못해.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부끄러우셔서 입을 가리고. 하여튼 우리 보면 이 유승민 의원님도 그렇고 주변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양반이야. 너무 전자네. 닮아가는 닮아가. 이제 본인보다 이제 뭐 같이 같은 구현 더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의원님은 이제 아랫사람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저희들은 이제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받아서 요번 지선 이야기 제가 그래서 8년간 이제 시작을 요번 선거 그런 면에서 제가 8년간 제가 잘해서 이제 의원님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다 그러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사람 보고 찍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제 1세기 전보다 이렇게 뭐 1번 아니면 2번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친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알고 하는데 그냥 일반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 가도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꽂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연결선상일 수도 있는데 어떤 행사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이제 저희 지역구는 당연하지만 시행사나 큰 행사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항상 의원님은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동네 가서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하고 주민들한테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눈치 한 번 안 보고 저는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하고도 더 친해질 수 있고 저만큼 친한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네네네. 당이 조금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이 찍어주겠지. 네네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 네네네.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프로테지는 떨어졌지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저도 한 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 지역구가 인구 12만에 9만 8천 유권자예요. 3사동 인구가 6만이 넘은 상태에서 아시죠? 혁신도시 전부 다 하면 사실은 1번으로 그냥 확 몰려버리고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아시는 분들은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든 분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표를 굉장히 또 많이 얻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라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천 이제 당을 잘못 선택했다. 저는 당을 잘못 선택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을 그냥 최대한 열심히 했고 그렇게 봐주는 거지. 그렇게 이제 다음번에 나오면 될 거다 당을 하는데 제가 사람 보고 찍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구의원을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 첫날 그러면 뭐를 하죠? 사실 저는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동네 구의원이 누구고 시의원이 누구고 이건 알지만 보통 이제 보면 구의원 시의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딱 당선되면 이제 딱 하는 첫날은 뭐를 하죠? 그렇게 하시고 당선 첫날 당선 선거하고 12시 넘어야지 새벽에 이제 되잖아요. 특히 구의원들은 당선됐는지 모르고 현장에 가가 있지만 시의원까지는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구의원은 이제 새벽에 좀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선 첫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날 선거하는 날 이제 선거 사무실에 있다가 의원님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10시쯤 넘어서 그때는 애들 셋이 다 어렸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날이니까 이제 손님들도 더 안 오고 이래서 잠깐 이제 애들 보러 간다고 집에 무장가 놓고 이렇게 애들 잠깐 저녁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보고 다시 이제 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새벽에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의원님이 비서하고 같이 이제 전부 다 선거 사무실에 좀 어떤지 돌아보러 다니셨는데 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근데 이제 비서가 전화 왔어요. 후보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집에 잠깐 그 비서가 의원님한테 했나봐요. 잠깐 갔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전해서 그 비서가 의원님 이야기를 했던 말이 뭐냐고요. 지정신이가 화를 한번 내셨네.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정신. 근데 의원이 잘 몰라. 이렇게 이 상황에 그까지 갔다는 게 또 이게 여성 위원들하고 같이 오셨답니다. 이렇게 그거 한다고. 근데 저는 오신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그냥 집이 거기니까 선거사무실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가 나중에 다시 와가 다시 전화해.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비서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화를 냈다기보다는 이제 그 표현이 난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 표현. 그때 좀 긴장 많이 하셨겠네요. 긴장했었어요. 정말로. 이제 텐데. 그러니까 의원님을 제가 잘 아는 입장도 아니고 그때 만난 적이 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끝까지 또 와주셨는데 당사자 주인공이 없어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한 상황은 맞다. 진짜. 그런데다가 동네 공천 잘못했다 카제 야로 우약고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이 그때 이거 참 잘못한가 아닌가 이래 진짜 한번 후회 살짝 하셨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가 그게 지금 생각이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정치인들은
딱 배겨 있거든, 몸에. 네네네네. 선거 결과 나오고 막 그런 상황에 집에 간다.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진짜 문이 잠겨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긴장했어요. 이게 뭐 국회의원이라고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누군가가 또 오셨을 때 또 문이 잠겼으면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참 그냥 혼자 갔다 올 걸. 그걸 빨리 갔다 온다고 차 몰고 간다고 신랑하고 같이 갔다가 오는 사이에 잠깐 잠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래가 다시 안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과도 안 나오고 그래가 12시 넘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네, 그때는 이제 우리 현장에 가 있는 분한테 잠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저 같으면 잠 안 오시던데 그날 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잤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의원님 좀 낙천적이시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다혈질입니다. 의원님이 저보고 전투적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일단 잤어요. 낙천적이지만. 잤는데 새벽에 5시, 6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와서 당선됐다고. 당선되고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집에 가가 문 잠가놓고 집에 가가 의원님인데 들키고 전해들은 말이지만 제정신이가 한 소리 듣고 그래도 잘 주무셨다, 그지? 네, 그래도 그날 밤 잘 주무셨고. 아까 우리 봉선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선 첫날은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국회의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네. TV로도 많이 접하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뭐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생활을 8년 정도 하셨으니까, 그 의원 생활에서 뭐 이래,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당선 첫날이라는 게 국회의원 당선되는 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날 이제 뭐를 하시는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첫날 근데 재밌네. 재밌게. 그거 재밌는 더 재밌었습니다. 별로 이제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똑같이 그냥 하고 이제 당선증 받고 뭐 그런 정도. 구의원 돼갖고 처음 이래 딱 뭐 출근이라 합니까? 뭐 행정 나갈 때. 그때 기억나겠죠, 지금도. 배지를 미리 줍니까? 아니면 가가 받습니까? 뭐 이런 거. 가가 받아요. 왜냐면 이제. 동구청에. 동구청에 가서 이렇게 그거는 7월 1일부터 임기인데 6월 며칠 날 이제 해가지고 다 당선된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관위에서 해가지고 주면서 이제 배지 이제 배지 전부 다 금이냐고 하는데 도금인데 3만 얼마가 2만 얼마밖에 안 해요. 여기 2개씩 줘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원의 적은 단위가 시고 시의 적은 단위가 구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은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살림을 하는 거고 구 살림. 이제 시는 시의 살림을 하고 구에는 이제 구 살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쉽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사실은 국회의원은 잘하는데 구의원이 뭔지는 몰라요. 제가 이제 구의원 되기 전에도 전 건설 전기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공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마다 특강을 조금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공계에서 어떤 쪽이 그거 맞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 되면서 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가면 요새는 책에 이제 나옵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 역할 하면서 5학년 이제 책에 나오는데 국회의원보다는 이제 적게 이야기 애들 입장에서 아까처럼 예산을 이제 필요한 이제 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좀 더 풍요롭게 좀 살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처럼 발의도 하고 이랍니까? 그건 다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법을 발의하지만 이제 우리 조례라고 조례도 일단 법이거든요. 근데 조례를 저는 구의원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어서 이렇게 그거 하지만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이제 보좌관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지만 5명에 1명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마다는 다른데 이 평가를 동네 가서 행사도 많죠. 그래도 동네 주민들도 살펴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부도 해가 감사도 하고 열심히 이제 진짜 노력을 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구의원 잘하는 평가를 조례 몇 건, 구정질문 몇 건. 이게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법안 발의 몇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이제 그건 이제 보좌관이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직접 진짜 순수 거의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서로 하시지만 보통 일반 국회의원들은 해주는 그렇죠. 일반 국회의원 욕하면. 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덜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시구의원들 평가를 구정질문 몇 건, 조례 몇 건 하면
그걸로 의정활동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네 행사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언론에서도 좀 다른 것도 같이 차라리 이제 본회의 출석, 상임위 출석 뭐 이제 그런 거 같이 다 해가 하면 되는데 딱 몇 건 고르면 하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해주는 그렇죠. 걸로만 하지만 정말 다니면서 살피면서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동구 8년 구의원 하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인데 내가 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내가 이래 했다. 네. 뭐 이런 거 있으시겠죠? 네네. 예. 많아요. 자랑하면 모르겠다. 이거 동구 주민들도 듣습니다. 이거. 예. 제가 한 게 뭐냐면 맨날 이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한테 그렇게 수혁이 한 거 뭐 있는데 예. 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자랑합니다.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의원님 조금 제가 또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네. 자랑 그게 하면 지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아니 우리 하니까 보통 하면 근데 요새는요 PR을 해야 되고 그렇죠. 홍보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요번에 이제 하면서 사람 보고 좀 찍어주시오 하지만 니 뭐 있는데 지난번에 공원에서 이야기하죠. 니 뭐 있는데 이러시더라고. 제가 안심 일동 주민센터 지으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들어가자마자 재선하자마자 5분 발언해가지고 지금 지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민센터. 예, 제일 큰 거, 주민센터 안심 일동 지었다. 주민센터 예산. 근데 예산 이제 물론 이제 청장하고 우리 국회의원 다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제가 그건 계속 해야 된다고 이제 했고 그러면서 신기내거리에 예. 우회전 전용이 뭐냐면 그 사선이 2개밖에 없거든요. 또 거기 도로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있어요. 겨울에 선거운동 할 때면 명함 주면 미끄러지고 자전거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님하고도 거기서 명함을 주면서 의원님도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도로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면 주공에서 이 도를 내줘야 되고 예산 받아가지고 공구청에서 또 공사 개인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큰 함이 있는데 이게 지하철 한 개구 정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의원님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요번 제 선거 전에 구청하고 해서 주공 이제 본사하고 다 이야기해가지고 길을 내주고 해가 우회전 전용 차로를 만들었어요. 주민들은 의원님한테 제가 사진 찍어서 그거 좀 보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이거 이제 그 자리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밀리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했습니다 하고 서 있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그거는 동네 주민이 잘했고 그다음에 앞에 사주공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지나갈 만큼 굉장히 가거든요. 거기 민원 진짜 그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계속 만나고 해서 거기 분수회가 공원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대여섯 개 큰 것만 주위에 보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럼 좀 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했는 거, 굳이 내가 뭐 떠들고 다니는 거는 또 그렇다 싶은데, 선거에 또 이제 막상 다치면 했는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또 물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막 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셔야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도 좀 이야기하시고 이래 하셔야 되지만, 유승민 의원님도 참 이런 걸 못 하셔야. 참 원하십니다. 진짜 좀 문제입니다. 아니 했는 거는 했다 하고 그죠 알릴 필요도 있거든 그죠. 저는 이제 좀 나중에 의원님 보면 유승민 의원님에게도 좀 하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지자들은 그거 많이 답답해합니다. 사실 지역구에도 정말 일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맞아요. 뭐 다른 뭐 중앙 정치도 하셨지만 그 우리 반열이 진짜 요새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그 다 유승민 의원님 하고부터 그렇죠. 예산회가 혁신도시라든지 청담복합 전부 다 해가지고 뭐 다 지금 근데 전부 다 하면 뭐 했는데 이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딴 사람이 이제 언론에도 좀 내고 이렇게 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뭐 국비 얼마 땄다 그러면 현수막 막 붙이고 하잖아요. 의원님은 그런 걸 안 너무 안 하셔요. 하셔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또 공항 때문에 또 한번 내려오셨죠. 네네네. 그래 지역의 일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용하게 계시는 가운데도 지역 현안 이런 것 때문에는 내려오셔서 다 하시고. 만날 또 사람들 만나고 다 하시니까. 근데 그 구의회가 근데 사실 보통 대부분 같은 당이잖아요.
요번에는 좀 갈렸네. 네네. 그러면 사실 그 뭐 예산 심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격렬하게 막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상임위에서 같은 고위에도 상임위 있다. 있어요. 네. 그러면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축소판이라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상임위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같은 의원이라고 뭐 이렇게 같은 당이라고 뭐 그 당시 할 때는 뭐 다른 당 2명 있고 나머지는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라도 그냥 이렇게 편승해가 하지는 않아요. 다른 의회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봤을 때 합리적이다 하면 이제 물론 막 격렬하게 하진 않지만 근데 이 예산을 저도 위원장을 했지만 근데 꼭 줘야 되겠다 싶으면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자기한테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서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선심성이다. 아닌 것 같다 하는 게는 사실 삭감합니다. 우리가 편성은 못하지만 삭감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정액은 안 하지만 이제 저는 시의원은 모르겠지만 구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하고 생활 밀착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많은 혜택이 가면서 도움을 줄까 그런 거를 생각해요. 당리당략을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질문이 좀 어쩌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래 궁금한 게 또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거 보면 일단 우리 사람들이 이거에 좀 돈에 또 좀 관심 있잖아요. 월급이 나옵니까? 월급 나옵니다. 네. 월급이 근데 언론에서 저 이야기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 잘못 들어서 그렇지 그건 시형 기준인데 구년도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마다 이제 재정 자립도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받는 게 그때 300 조금 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법 나오네요, 그죠? 예,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200 몇십만 원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치인은 축구금 다 못 하는 걸로 일단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회비는 이제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가입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비하고 이렇게 그리고 연말에 불우유토기 하고 하면 티켓 이제 막 하면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팔지는 못하잖아요. 일단 사가지고 쓰지는 못하더라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남자분이 직업이 없이 이제 구의원만 딱 하면서 활동하면서 그 월급 받으면 딸린 식구가 많을 경우에는 좀 그런 건데.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유승민 의원님 이야기로 넘어와가지고 정치인으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배울 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죠? 많죠. 몇 가지 좀. 많으면 너무 많은데 많으셔서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시네요. 많아서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3가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에피소드 많은데 2가지 이야기하고. 의원님, 이 유승민 의원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물론 혹시라도 모르잖아, 그지? 한번 들으실 수도 있는 방송이니까. 네네. 한 100가지 정도 있다 하고 막 일하셔야 돼요. 100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제가 배울 점은 배울 점이라기보다는 요번에 선거 끝나고 낙선했잖아요. 의원님이 먼저 문자가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의원님이 미안해할 일은 저는 이렇게 의원님 생각에는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데 근데 저는 의원님이 미안해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답은 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왜냐하면 동구가 여기가 핫 이슈가 되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한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제 의원님은 몰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은 그래서 그 의원님 생각이 맞을 거예요. 우리들 동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로 밑에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주민 먼저 생각하시고 당원들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저희들 같이 시구인들 생각하시면서
요번에 사태가 많았잖아요. 요번 사태 네. 말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도 네네. 이제 자명하시고 막 그러면 연락하면 주민들은 괜찮나. 당원들 되지 않게 잘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본인은 그런 소재에 있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 그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정직하시잖아요. 누가 아무리 위에서 압력 들어가지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막 틀어내가 하더라도 그 깨끗한 그 마음. 그리고 의원님이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시다 이런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애 같다는데 그냥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알라 같다. 조금 너무 이렇게 좀 그러세요. 순진하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난 깨끗한 마음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정말 배우고 싶고요. 이제 아까 홍보도 하고 가대 포장을 하고 막 그러지만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것보다도 그걸 너무 하시죠. 이제는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남한테 앞에 가서 좀 우리 구현들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연탄 배달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일 있으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빠서 하다가 가면 괜찮은데 그걸 자기가 다 했느냐 일단 막 올리고 하는 그런 거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은 한번 하면 그걸 또 끝까지 하시잖아요. 예전에 뭘 하시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배웠고 그 영상도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대선 때와 이 배달 택배 배달하는 거 막 진짜 일을 하잖아요. 딴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가식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모든 거에 그런 걸 또 싫어하시니까. 네, 싫어하셔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희도 지지자도 이제 그런 가식적인 것까지 하시라고는 뭐 이야기 안 드리는데 가식이 아닌 것까지도 감추시고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는 자기 그거를 너무 부끄러워하시고 막 이래 쑥스러워하시는 좀 그런 게 아까 의원님도 좀 부끄러워하시대 처음에 자랑하시라니까 그게 좀 다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뭐 계속 이제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좀 쓴소리 뭐 이래 봤을 때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뭐 방금 뭐 계속 뭐 좀 이렇게 표현하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더 또 뭐 없습니까? 아유, 쓴소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면서 정리하시죠. 쓴소리. 저 쓴소리 그걸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계속 우리 의원님 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뭐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의원님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뭐든지 하시는 그게 있는데 예전에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오른손이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왼손이 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일반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봉사만 꾸준히 하시고 막 그러지만 이건 정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알 권리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서 현수막을 하든지 언론을 좀 하든지 안 했는 거를 뭐 억지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주민들 뜻은 아니고 정말로 했는 거는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언론 플레이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은 좋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랑도 좀 하고 있잖아요. 공약했는 것도 이제 방송에 나올 기회 있으면 이제 방송으로 보는 그것도 조금 많이 하시고 근데 자랑도 안 하시지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전체 나오는 요번에 신사상 받으신 거 부분이나 그것도 뭐 또 해마다 받으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게 주민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하고 이제는 좀 나서셔야 될 때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의원님 믿고 있잖아요. 의원님 결정에 하면서 그게 의원님이라서 국회의원이라서 밑에 사람이라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은 그만큼 생각도 깊으시고 본인이 확실한 주관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신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내보이시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또 해야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좀 하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걱정되는 거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제 막 바쁘시다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잠에서 김밥도 드시고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움직이시는데 식사는 좀 제때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다니시면 또 허리도 조금 아프시고 그러셔서 좀 그런 부분에도 기회가 될 때 빨리빨리 이렇게 침도 좀 맞으시고 치료를 조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프다니 누가 딴 사람들은 아픈 줄 알겠다. 지금 건강 이상서를 아니요 주장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식사를 제때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식사 이렇게 김밥으로 때우지 마시고 이렇게
식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거는 약간 별도 이야기인데 생각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 선거를 하면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식사는 무조건 확실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바빠도 식사 시간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어딜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을 가서 최소 3, 40분은 무조건 스케줄을 거기 맞춰 놓는답니다. 그러고는 다른 스케줄을 맞춘다 하더라고요. 식사. 그래서 근데 뭐 그 같이 따라다니셨던 분들이 뭐 좋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그냥 따라다니면서 맨날 김밥 먹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뭐 밥 먹는 것 갖고 뭐 할 거는 그거 해라도 뭐 얼마든지 할 거 많은데 그래 잘 챙겨 드셨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의원님 좀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 그죠?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승민 의원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고 이래가 막 내상이래 이래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봤어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비판하고 이러면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다.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나쁜 정치인이고 비판받을 정치인이면 그러면 유승민 의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현실 정치인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반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 정치란 영역도 저는 좀 상대성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절대 선을 따지고 절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면 대한민국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사실 유승민 의원만큼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생각납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죠? 정말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정말 대답 못 해. 정말 없어요. 저 문재인 지지자들도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해요. 몰라 이제 문재인이라 할 수는 있을랑가 뭐 이제 어차피 문재인은 대통령이 됐고 이제 일반 국회의원이나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꼭 하고 싶은 게 혹시 의원님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의원님보다 나은 정치인은 당신은 누가 생각하냐고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대답 잘 못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오늘 방송에서. 네, 맞습니다. 예. 고등학생님 약간 앞에 모니터 있는 것처럼 앞을 보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정말 TV 방송 같았다 방금. 막상 그러면 더 나은 사람 누구냐고 하면 대답을 못 해요. 정말. 그러니까 없다는 거지. 더 나은 사람이 언뜻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죠? 더 나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정치인인 걸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의원님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치? 예. 우리 그 대학교 교수님도 그 교수님은 진보 성향의 교수님인데도 요즘 보수에 대표할 사람은 유승민 의원님밖에 없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조금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활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안 그래도 여론조사 보니까 1등 했는 거. 그런 거 근데 현수막 걸면 그 뭐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하면 좀 그렇죠. 네, 그런 건 그렇죠. 그걸로 현수막 걸려고 하면 현수막 자주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자유 발언 한번 하시죠. 의사 진행, 의사 발언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하여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편집 안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편집 많이 당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마무리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잠깐 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뭐 방송인도 아니고. 네, 우리도 방송인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든지 다 정형화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투리 상관없이 그냥 막 해서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약간 후회도 좀 하면서 제가 마지막 그래도 좀 생각난 것만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주민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지역구 시구 의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같이 있는 당원 지지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유승민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구의원이 8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동구 주민, 그리고 대구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도 유승민 의원님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을 좀 알아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는 의원님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예. 그러면 여기서 녹음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